네. 조금 전에 저희가 프레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직접 만드는 방법하고요. 이렇게 J프레임이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 보통 자바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추천하니까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저희가 여기 보면 메인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메인이 이렇게 있고 메인에서 이렇게 어, 생성자를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에서 생성자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두 개를 쓰고 있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런 형식을 쓰는데 이런 형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고요. 우리가 전번에 만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된 클래스 안에 그 메인을 놓고 그 메인에서 생성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예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익히셔서 이제 쓰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거보다는 저희가 만든 그 템플릿의 내용이 더 많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봐야 되는데 처리하는 그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단축 도구를 좀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Jframe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면서 이렇게 직접 타이틀을 주는 방식도 있고요. 아까 봤듯이 프레임에서 set 타이틀에 의해서 타이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에서가 get 컨텐츠 펜 하면 컨텐츠 펜을 가져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애는 앞쪽에서 요 놈이 우리의 컨텐츠 펜입니다. 뭐라고 했죠? J프레임 안에는 프레임과 이렇게 생겨먹은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는 눈에 안 보이는 메뉴바와 나중에 메뉴바를 붙이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덮고 있는 컨텐츠 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테이너와 컴포넌트들은 이 컨텐츠 펜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컨텐츠 펜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게 저희의 스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가져올 때 get 컨텐츠 펜, 이 프레임으로부터 get 컨텐츠 펜에서 이제 그 펜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렇게 가지고 온 컨텐츠 펜에다가 얘가 가지고 리턴하는 형태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을 여기 컨테이너에다 이렇게 붙이는 형식이 되는 거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여기 뭐 메뉴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요거 컨텐츠 펜에 대한 정보를 요걸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러니까 그 놈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C라고 부르는데 요 C에다가 뭘 붙이는 거냐면 여기서 만든 버튼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놨다면 이 버튼을 요 C에다가 애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 판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처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get 컨텐츠 펜을 쓰는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입니다. 여기 보면 JDK 1.5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그냥 프레임을 만들고요.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다가 버튼을 바로 붙입니다. 이게 컨텐츠 펜을 가지고 와서 붙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바로 붙여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J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뒤쪽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뒤쪽에 더 있고 앞쪽에 컨텐츠 펜과 뭐요? 메뉴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컨텐츠 펜을 들고 와서 여기다 내용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J프레임에다가 그냥 바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그냥 바로 이 프레임에 바로 버튼이 붙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요거를 호출한 다음에 부르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게 안 하다 할 건데 나중에 J프레임에다가 여러분이 배경색 같은 걸 넣어보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컨텐츠 펜을 갖고 와서 그 컨텐츠 펜에다가 뭔가 세팅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set 컨텐츠 펜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에다 뭐 패널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요런 애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화면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그 보통의 일반적인 책에서 나오는 예제들은 보통 이렇게 다루는데 이게 간단치 않으니까 복잡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쓰는 방법이 공통적인 방법이니까 최근 책대로 이 내용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만드는 거는 저랑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내용은 잠깐 내리고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든 이 마이프레임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요 마이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동작을 좀 하고요. 요거를 저희가 템플릿처럼 만들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수정할 부분은 보통은 뭐 프로그램에서 이 앞에다가 myFrame이라고 적고 mf라고 적고 이렇게 new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전 이 부분을 뺐죠. 왜 뺐냐면 이 mf라고 하는 애를 뭐 굳이 딴 데서 쓰지 않으면 여기다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한동안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습이 매번 이게 바뀐다면 혹은 내가 요 메인을 여기서 부르지 않고 딴 데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내 프레임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잘라다가 어디요? 여기에서 만약 여기 생성자의 모습이 바뀐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마이 프레임에 내 프레임이라고 부르면서 그 놈을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문자열을 요로 전달하는 형식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스트링으로 된 애를 받는데 아마도 이름은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뭐가 있었냐면 내 프레임이라고 하는 문자열, 여기서 전달받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타이틀이라고 적어주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어때요? 요 부분만 여러분이
하면서 바꿔주면 요 윗부분은 어때요?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죠?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요런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를 이제 저장을 하시고 여러분이 얘를 수행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애가 뜹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집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니터가 이제 좀 다른 위치에 뜨다 보니까 얘를 여기다 띄우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니터를 띄우던 애를 여기서 띄웠잖아요, 그죠? 위치를 여기서 잡았는데 요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좌표를 잡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식은 요거는 이제 컨트롤하고 슬래시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에다 여러분이 set 로케이션 요걸 잡을 건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로케이션 잡는 방법 중에 릴레이티브 2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릴레이티브 2라는 방식으로 여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넣으신다면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사용할 컴포넌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없는 상태로 없는 상태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디스라고 뭐.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컨트롤 F11로 얘를 돌리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컴퓨터의 가운데, 여러분들 모니터의 가운데 얘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면 set location relative to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모니터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이쪽에 마치 화면 가운데 나타나듯이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set location relative to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없던 애 얘를 이용해서 임의의 좌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저건 만약에 지금 보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처리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컨트롤 F11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 하래요? 저장하고 돌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매번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바보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수행 전에 어떻게 해요? 저장하고 돌리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 없이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1800 정도 잡으니까 얘가 거의 지금 보이는 화면의 중앙쯤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쓸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녹화를 하면 요걸 쓸 거고요. 집에서 녹화를 하면 요거를 좌표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거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모니터, 그러니까 여기의 위치가 1800이 넘어가면 화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아까 전처럼 300에 300 정도로 하면 여기가 300에 300 이렇게 해서 요쯤에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보시면 되고 상대적인 위치를 쓰시려면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이제 수행하면 항상 요 위치에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를 뭐 니프레임, 니프레임은 좀 너무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마이프레임이라고 하고 수행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기본 틀은 이제 갖게 된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드는 애들이 그때그때 사이즈가 바뀌면 여기에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처리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드는 애를 이렇게 300에 300으로 만들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위드스,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한 너비,
width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정수형으로 된 height라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다가 width 그리고 height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얘 크기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를 100에 300으로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돌리면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300에 200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유두리 있게, 그죠? 유두리 있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것을 저희의 이제 템플릿으로 쓰겠습니다. 템플릿으로 써서 이제 앞으로 만드는 애들은 요거에서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할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PPT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이고 처음부터 뜨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띄워야 돼요. 봤더니 여기는 350에 150짜리로 그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저희가 지금 만든 방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기본 프레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 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새로 만들어서 하면 더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 프레임 동작 중이니까 여기 마이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혹은 그냥 오른쪽 버튼으로 카피 복사를 한번 하시고요. 다시 이 프레임에 오셔서 프레임을 찍고 컨트롤 V 혹은 여기다 이게 붙여넣기라고 하면 지금 이 마이 프레임을 복사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걸 마이 프레임 2라고 넣으면 좀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금 예제 그 PPT 예제에 있듯이 컨텐츠 펜이라고 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든다고 할게요. 책이랑 이름은 좀 다른데 그냥 컨텐츠 펜 프레임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OK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 프레임이니까 우리는 컨텐츠 펜 프레임을 누르시면 여기 이름이 마이 프레임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적어놓은 컨텐츠 펜 프레임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거 손으로 직접 쓰는 거 아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는 프레임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여기가 350에 저희 보니까 150 정도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장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S를 누르시고 아니면 사실은 저희는 이미 수행하기 전에 저장하도록 됐으니까 그냥 이 저장 플레이 버튼 혹은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된 거를 띄울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책에서 보면 버튼을 3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3개. 자,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쨌건 버튼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여기에다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JB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누르면 이 아래 J 버튼이라는 걸 올라옵니다. J 버튼이라는 걸 하시고요. 원래는 제대로 이름을 적어줘야 했는데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B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New J 버튼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메모리에 뭐가 하나 만들어진 거냐면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요.
중요한 건 이 버튼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이지 않죠? 왜요? 이 버튼은 뭐라고? 컨테이너인가요? 컴포넌트인가요? 컨테이너인가요? 컴포넌트인가요? 이런 애는 그냥 재료로 쓰이는 애죠. 그냥 뭔가 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컴포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컴포넌트. 자, 그럼 이 컴포넌트를 붙이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붙여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다 붙여야 됩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누구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저희 책에 보면 저희의 그 PPT 내용에 보시면 잠시만요. 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슬라이드가 이게 계속 처음부터 뜨는데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요걸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뭐 좀 복잡한데 이런 방법을 저희 쓰지 않는다고 했죠. 물론 뭐 요걸 나중에 참조를 하긴 할 건데 저희는 무슨 방법을 쓸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안합니다. 아까 전에 그냥 이걸 갖고 와서 그냥 보여줄게요. 띄우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컨텐츠 페인에다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 혹은 여기 보시면 프레임에다가 혹은 이렇게 프레임에다 직접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버튼을 1.5 이상부터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요거 자체가 J프레임이잖아요. 요거 자체가 J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add라고 하고요. 왜냐면 현재 나 자신의 기능 중에 add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컴포넌트를 붙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B1을 이렇게 붙이시면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F11이라고 하면 여기 화면에 이만한 애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OK라고 이렇게 버튼을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 이름을 하나 붙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F11 이렇게 돌리면 화면에 이렇게 OK라는 버튼이 붙어요. 근데 문제는 이만하게 붙은 거죠. 이만하게. 자, 저희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여기에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어쨌건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저희는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J 버튼이라는 애를 만들 건데 이번엔 B2라고 만들 거고요. New J 버튼이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J 버튼이라고 이렇게 만들 건데 이왕이면 이름 넣어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된 텍스트를 갖고 있는 애를 만든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yes, no, 오케이, 캔슬이라고 잠시만요. 위치가 바뀌었군요. 자, 오케이, 캔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얘를 다시 붙이는데 이 this는 뭐 굳이 식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add라고 얘네들 것 같아요. 프레임 자체에 있는 기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add라고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컴포넌트인 b2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컨트롤 F11이라고 누르시면 컨트롤 누르고요. F11이라고 누르시면 요번엔 여기에 버튼이 캔슬이라는 버튼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만든 OK는 사라져요. 그리고 캔슬만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애만 보이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자바에서는
자바에서는 이 틀을 관리하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하기 전에요. 컴포넌트를 추가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여러분이 이 전체 프레임의 모양을 관리하는 set layout이라고 하는 애를 추가를 합니다. set layout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아주 초반에는 여기에 레이아웃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원래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J프레임에는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보더 레이아웃.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누가 있냐면 뉴 보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L 정도 누르시면 나오는 뉴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안 써도 됐었냐면, 왜 이렇게 해도 됐었냐면, 여기에 요 뉴 보더 레이아웃은 기본이거든요. 디폴트예요. 제가 여기다가 주석을 좀 붙여줄게요. 레이아웃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요 프레임에서는, J 프레임에서는 보더 레이아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붙이면 보더 레이아웃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는 얘를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얘를 어쨌건 동서남북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특별한 동작을 안 하면서 이렇게 add라고 하면 얘가 항상 어디에 붙냐면 항상 가운데 붙어버려요. 센터라고 하는 데 붙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얘네들을 아까 전에 보셨던 얘처럼 얘네들처럼 이제 이걸 한 방에 키는 버튼을 받네요. 얘들처럼 여기다 이렇게 조절이 놓으려면 여러분은 여기에 New Flow Layout이라는 걸 써야 돼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가 어려운데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New Border Layout이 아니라요. 여기를 디폴트로 쓰는 애가 아니라 새로운 애를 하나 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를 흘러가듯이 할 거야. 그래서 Flow Layout이라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찾은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가 얘의 모양을 레이아웃의 모양을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고 F11을 누르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이거 처음에 보면 잘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됐고 이 부분은 컴포넌트 추가하는 부분이었는데 OK 버튼 하나 추가했고요. 캔슬 버튼 추가했고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J 버튼이라고 넣을 거고요. B3라고 넣을 거고 New J 버튼이라고 하면서 스트링으로 내낼 건데 저기 있듯이 이그노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고 add 하면서 p3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리고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요. 마치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바에 있는 레이아웃은 얘가 이렇게 아무리 키우든 그리고 아무리 줄이든 사실은 일정 양 이상이 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버튼의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를 하냐면 여기 있는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애가 관리를 해요. 얘는 플로우로 돌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없애면 아까 뭐가 쓰인다고요? 뉴 보더 레이아웃이 쓰이면서 여기 있는 애를 다시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1로 돌리면 맨 마지막에 만든 애만 화면에 보여요. 이렇게 하면 어쨌건 이렇게 되죠. 자,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애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요런 애를 붙이는데 여기에다가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이건 일단 따라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보더 레이아웃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저 OK라는 버튼은 지금 상황에서 왼쪽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동서남북 중에 웨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더 레이아웃 웨스트에 붙이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이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버튼이 여기에 나타나게 만들 수 있어요. 혹은 요거를 썸에서 노스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면 얘는 어디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위쪽에 북쪽에 나타나겠죠. 컨트롤 F11 이런 식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배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플로우 레이아웃은 흘러가듯이 만들어내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 있는 애처럼 뭐라고 싶냐면 뒤쪽에 이렇게 컬러 오렌지라고 해서 오렌지색의 그 백그라운드를 주고 싶어요. 봤더니 셋 백그라운드를 했더니 이런 게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자, 뭐 버튼을 붙인 다음에 해도 되고요. 어쨌건 뭐 아무데나 여기다 이제 작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배경색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셋 백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있는지 J프레임에 셋 백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있는지라고 해서 봤더니 있죠. 여기다 이렇게 주시고요. 컬러를 주기 위해서는 컬러 점 그리고 저기에 있는 뭐 색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가 오렌지라고 하는 색을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컨트롤 F11 이렇게 돌리면 여기 오렌지색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컨텐츠 펜. 그래서 그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 줘야 여기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붙일 때는 상관없는데요. 배경색을 줄 때는 이 프레임 자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배경색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텐츠 펜이라는 걸 불러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전에 했던 그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임에는 누가 있다고요? 컨텐츠 펜이 앞에 있다고 했죠? 이 컨텐츠 펜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더니 컨텐츠 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프레임을 통해서 get 컨텐츠 펜을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저희가 뭔가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쯤에다가 어떻게 해요? get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가져올 수 있는데 리턴 타입이 뭐예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타입으로 뭔가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펜 하면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애한테 뭔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가지고 온 애한테 뭔가 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지금 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컨텐츠 펜에다가 이게 좀 방법이 그럴 수 있는데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 있는 애를 이렇게 갖고 와서 가지고 온 그 컨테이너 펜에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백그라운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노란색이 막 붙죠.
왜냐면 나는 아까 전에 저희가 그림으로 가져왔던 그 컨텐츠 펜에다가는 이제 색이 먹는 거. 프레임 자체에는 안 먹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얘를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컨텐츠 펜을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얘가 리턴하기를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형태로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C라는 이름으로 요걸 이제 받아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온 게 뭐예요? 컨텐츠 펜이죠. 컨텐츠 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C를 통해서 그 컨텐츠 펜에다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먹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처음에 자바가 되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일단 이렇게 하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컨텐츠 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뭘 해요? 걔의 능력은 컨테이너의 능력이죠. 그 능력 중에 보면 set background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에다가 여러분이 컬러로 레드라고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이제 빨간색을 주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요렇게 바로 get 컨텐츠 펜에다 set background 해가지고 요렇게 처리하는 애가 있고요. 아니면 요거는 요렇게 하시고 얘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요. 얘네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란 비정색을 줄 수도 있어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어쨌건 여기서 제일 익힐 중요한 거는 이 프레임 자체에는 컨텐츠 펜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텐츠 펜에다가 배경색을 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버튼을 만들고 나면 여기 보듯이 프레임 자체에다가 이걸 붙여도 되고요. 요 컨테이너라는 건 뭔가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 C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 펜에다가 버튼을 붙일 수도 있고요. 다시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다시 여기다가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어쨌건 뒤쪽에 있는 프레임 자체에다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누구야?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데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최근에는 이 컨텐츠 펜을 잘 안 쓰기도 해요. 컨텐츠 펜을 잘 안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뭔가 직접 붙여야 될 애가 있다. 그렇다면 혹은 배경색을 줘야 된다. 그럴 땐 반드시 이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요걸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add라고 하셨다면 요건 뭐라고요? 프레임 자체에다 붙인 겁니다. 프레임 자체에 붙이셔도 되니까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처리를 이제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자,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뭔가 동작을 하는데 여기 보듯이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이미 많이 지원해줬는데 자, 레이아웃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요. J프레임의 기본 레이아웃은 뭐라고요?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보더 레이아웃. 근데 만약에 형태를 바꿔줘야겠다. 그럼 여기 set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레이아웃의 모양을 원하는 대로 바꿔줘요. 레이아웃의 종류는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컨텐츠 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는데 걔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펜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배경색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프레임 자체에는 배경색을 줘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색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컨테이너에 붙이셔도 되고요. 컨텐츠 펜에 붙이셔도 되고 프레임 자체에 붙이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최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도록 만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실제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수행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을 조금만 더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PPT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봤고요. 요걸로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자, 요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컨텐츠 펜 EX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호출을 하는데 생성자를 부르기 때문에 여기는 생성자가 불리겠죠. set 타이틀을 줬기 때문에 여기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라고 해서 이걸 닫을 수 있는 어떤 특정 상수값을 줬기 때문에 이 X를 누르면 같이 종료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get 컨텐츠 펜에 의해서 여기 컨텐츠 펜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저희는 이 컨테이너의 이름을 C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컨텐츠 펜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 컨텐츠 펜에다가 배경색도 넣고요. 컨텐츠 펜에다가 레이아웃도 잡고요. 저희는 레이아웃을 컨텐츠 펜에다가 잡은 건 아니고요. 어디다 잡았죠? 저희는 이거 없이 그냥 셋 레이아웃 잡았기 때문에 여기 프레임 자체에다가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잘 안 쓰니까 그냥 저희는 바로 프레임에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잡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다가 버튼을 이제 추가하고 요 new 요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똑같은 방식이죠. 만약에 내가 이걸 한 번 쓰고 말 거면 이렇게 직접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여기서 버튼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버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new 버튼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완전 일회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이 B1을 통해서 저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set backgroun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아까 저렇게 하는 방식으로 컬러에 뭐 예를 들면 뭐 레드 자주 쓰네요. 어쨌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 버튼에 대해서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예요? 요 객체, 요 new 버튼이라는 걸 참조할 수 있는 버튼을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보면 지금 버튼을 만들었지만 아무 동작을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요걸 눌렀을 때 해야 되는 동작은 이벤트라고 해서 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는 직접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완전 일회용을 쓰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랑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도 잘 안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get 컨텐츠 펜처럼 뭔가 이제 붙일 수 있는 애 아니면 내 요 자체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요? 화면을 만듭니다. 이제 따로 이렇게 붙여서 화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화면을 여기다 이제 붙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요. 이 화면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붙입니다. 그럼 두 개의 화면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면을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는 걸 나눠서 이렇게 플로우로 하든 아까 했듯이 보더로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배치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도 어때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섞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익혀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이미 저희가 한 건데 보통 프로그램에서 종료를 할 때는 system.exit0 이러면 무조건 종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프레임에서 X표 눌러봐야 종료가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프레임에 대한 윈도우는 닫혔는데요. 그래서 프레임은 사라졌지만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가 사실 두 개의 스레드가 도는 거거든요. 메인 스레드가 있고 윈도우 스레드가 있는데 여러분 윈도우 스레드만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종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프레임의 set default close operation에다가 여기 우리가 전번에 봤듯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3번을 알 방법이 없죠. 3번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jframe.exit on close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상수값을 알아오는 거죠. 자, 저희가 사용하던 옛날에 사용하던 애 중에 뭐 이런 애 있어요. 파이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학 함수인 math를 찍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렇게 눌러보면 지나갔네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여기 보면 S하고 F가 붙은 파이가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잘 가져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상황인데 그냥 여기를 sys out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math.py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요런 상수값이 있는 거죠. 요걸 불러다 쓰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쓸 숫자는 요건데 요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붙여놓은 게 뭐예요? 우리 상수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exit on close라고 하는 애가 3번인데 이거를 내가 그냥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숫자 3이 들어가면 됩니다. 숫자 3. 근데 이게 정말 뭐 하는지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띄워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떠있네. 어쨌건 얘가 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의미 있게 현재 나는 J 프레임이니까 J 프레임에서 점을 누르면 여러 가지 상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의미를 파악해서 exit on close 3번에 해당되는 상수값을 넣으면 이걸 이제 쉽게 닫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프레임 종료 버튼이 클릭될 때 프레임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이 같이 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해요. 이게 메인 스레드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스레드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딱 누르면 메인 스레드는 꺼졌지만 이벤트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아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방식으로 하면 다 사라진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컨테이너와 배치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학생을 컴포넌트라고 생각하면 이런 배치 관리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플로우로 하기도 하고요. 보더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드 형태로 하기도 하고 카드 레이아웃 형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이아웃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요 개념 저희가 요 프레임 만드는 것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요 컨테이너와 관련된 영상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이거 지금 여기 보듯이 이렇게 어떻게 배치하는지
라고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계산기에 사용되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등록할 때 사용한 뭐 이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임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지금이 토요일이니까 제가 내일까지 이거를 다시 찍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니더라도 다음 주 초에 최대한 빨리 이거를 좀 등록을 해서 여러분이 컨테이너와 배치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일단 요번 주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